불교계 최대 청소년 신흥 문화축제 나란다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14회 나란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수천여 참가자가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음악회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대중가요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설법을 잘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6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효과적인 설법과 미디어 포교법 등 시대에 맞는 포교법 강의에 재수 강률도 높다고 합니다. 북부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과 복장 유물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흑석사 목불이 조선의 왕실 장인들이 당시 유행한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을 접목해 새로 창안한 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자기업 그래미가 올해도 청소년 발명가들을 후원했습니다. 농업용 로봇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현우 학생을 비롯해 129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며 발명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1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계 최대 신흥 문화축제 제14회 나란다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가득 메운 꿈나무들이 교리 경시대회부터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 중고등학생 수백 명이 모여 손을 마주잡고 줄을 지어 섭니다. 간단하게 합장하는 법을 배우고 스님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 이어진 학생들의 행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걷기 한 거를 떠올리면서 평소에도 제 꿈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마음가짐을 더 가지런히 해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행 문화축제 제14회 나란다 축제가 지난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마련된 축제는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 성인까지 불교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수천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국대 팔정도 주변에는 불교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부터 전통공예, 명상, IT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놀이까지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도 들어섰습니다. 신기했어요.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저기 도장 만드는 체험이 또 있던데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동국대 학림관에서 진행된 불교교리 경시대회에는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해 불교를 향한 신심을 다졌습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축제 현장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에 행사를 주최한 조계종 포교원과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은 한층 더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심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나란다 축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란다 축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여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며 행사를 멈추지 않은 나란다 축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꿈나무들의 놀이터로 다시 변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대광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해 분당 불곡산이 음악과 웃음꽃으로 들썩였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가을 산사를 물들이고 유명 가수들의 노래로 묵은 피로를 날려버린 예술제 현장에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전히 청춘이라는 청춘 두드림의 힘찬 북소리가 고즈넉한 산사의 고요를 깨웁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 출신인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의 피아노 선율은 짙어져가는 불곡산의 노을과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정취에 빠져들게 합니다.
천태종 분당 대강사가 지난 17일 동양 최대의 미륵불이 봉안된 미륵 보전을 무대로 성남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밤하늘을 오색빛 조명으로 물들인 산사음악회가 열린 대강사의 도량마당은 신도와 분당구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두의 희망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대광사는 위로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격려했습니다.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마음을 좀 넓게 크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우리 주위에 고맙고 감사할 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광사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힘들고 또 조금 용기를 낼 때 수원 이주민센터의 미얀마 전통춤과 대광사 합창단의 교승곡 법화광명의 노래에 이어 지역 주민들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미얀마 난민 소녀 가수 와니와의 무대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르면서 예술제의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가슴 확 피시고 여러분들 또 우리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으시고 우리 시민의 성남시를 깨끗하게 멋지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여러분 해주시기를. 지난해에 이어 열린 대광사 예술제를 찾은 시민들은 음악에 몸과 마음을 열고 묵은 피로를 날리며 힐링을 만끽했습니다. 박현빈과 백지영의 무대로 예술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강사에서 가을빛 예술제 해주셨어요. 성남 시민들, 특히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 너무 반갑고 고마운 장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 대광사는 청솔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기금 3천만 원과 경기도 육상연맹에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나누며 예술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자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설법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BTN 통안의 설법학교가 6번째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어제 6기 회양식에서 수강을 마친 스님들은 스피치 전문 강사에게 1:1 지도를 받고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재료가 있어도 먹는 방법과 조리법이 틀리면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청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착안해 시작한 BTN 통하는 설법학교. 3일 동안 진행된 6기 프로그램은 음성과 단어 선택 방법, 개인의 표현 능력을 진단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에 나선 이윤영 강사는 스님들이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각자 절에서 끊임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스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거나 옆에서 많이 보조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어땠어? 이번 주제 내가 이런 걸로 해봤는데 혹시 어느 구간이 조금 지루했어? 이어 스님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SNS의 종류, 장단점을 분석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활용법, 핸드폰으로 쉽게 유튜브용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방법도 교육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나타나는 통계에서 불교가 조금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대중적으로다가 불교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종교예요. 스님들 법문 뭐 들으면 마음 편해져.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목사님들보다 스님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어요.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인 BTN 통하는 설법학교를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BTN 불교TV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이 수료증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설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교가 좀 더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너무 어렵게들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눈 감은 사람, 눈 뜨면 그게 불교예요.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며 스스로 체험한 효과의 새로운 정보를 듣고 강화하려는 수료자들의 재수강도 이어졌습니다. 이 공부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통하는 설법, 말 그대로 설법 좀 더 잘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들면서 많은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더 크게는 우리 불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시대적 흐름을 잇고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기 위해 한 발 앞서 노력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BTN 통하는 설법 학교가 통과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보인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불좌상과 복장 유물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흑석사 불상이 조선 초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을 받아들여 조성된 왕실 원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93년 국보로 지정된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날씬한 몸체와 갸름하고 고귀한 인상, 왕실 발원 불상으로 조선 초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함께 발견된 복원문과 복장기를 통해 조성연대와 관계자, 시주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가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문명대 교수님께서 역사가 충분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마련하게 돼서 저도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지금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암산 법천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세조 초 왕실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 왕실의 안녕과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도 뛰어난 왕실 장인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원으로 참여한 이중선, 이홍손 등의 초본이 뛰어났기 때문에 불상의 고귀하고 갸름한 인상이 표현됐다고 봤습니다. 복장기에는 화원 외에 곽수, 마조, 소목 등 목조각과 관련된 소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어서 화원은 그 불상의 그 초본과 전체 총괄 업무를 맡았고 각자의 어떤 구체적인 그 목조각은 관장에 의해서 같이 협업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상의 머리는 뾰족하고 높은 6개의 정상계주와 중앙계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의 불상에서 유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양식은 15세기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여러 대형 불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당시 이 양식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신체가 날씬해지고 또 정성계주가 나타나고 육계가 뾰족해지고 티베트계 명나라 양식이라는 불상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조선식으로 새로 창안한 겁니다. 새로 창안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처님이 바로 흑석사 불상이다. 불상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복장 유물들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사리함과 오보병, 복원문과 복장기, 여러 불교 전적들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 발원 불상들과 다르게 조선 초의 불상들은 왕실 발원인 만큼 복장물에서 양적, 질적 차이가 크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의 양식을 국내외 다른 불상들과 비교 분석하고 복장 유물의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자기업 그래미가 매년 후원하는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발명가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큰 상인데요. 올해는 주연우 학생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21번째 열린 대한민국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허청과 한국대학 발명협회,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남종현 발명문화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동수학 기능을 가진 농업용 로봇을 발명한 대진대 4학년 주현우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저는 로봇의 소형화를 먼저 기획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소형화를 통해서 농가로부터 시작한 이 대한민국 전체 로봇의 대중화를 만들어내서 대한민국 로봇 강국으로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고 12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과 금상, 특별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메달과 상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창조적인 생각과 좋은 발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발명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발명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발명전을 계속 지원하고 후원해야 된다는 이런 일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 발명가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남종현 회장이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평 발명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발명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내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포개서 정말 대한민국을 찰싸는 발명 강국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발명가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활짝 열리는 희망찬 내일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명가를 양성하는 게 곧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남종현 회장.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발명 인재를 발굴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자들이 지켜야 할 8가지 계행, 팔절개를 체험하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산불교연합회가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7일 부산 어린이 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2천여 참가자가 동참한 가운데 팔절개 체험 걷기 대회와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걷기 대회는 공원 내 약 2.5km 둘레길을 걸으며 구간 내에서 설치된 8곳의 부스에서 팔절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 시대에 맞는 실천 사항을 조언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걷기 대회와 함께 노래 공연과 경품 추천 등 어울림 한마당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걷기 대회에 이어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선제동자 수계법회, 호국기원법회, 팔관제계 수계법회 등 8관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불교TV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순례단이 절로 가는 길 제주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순례단은 지난 16일 화순 법계사 주지 지묵스님을 지도법사로 김미경 부단장 등 50여 순례단과 절로 가는 길 제주도 순례에 나섰습니다. 통일 불사리탑과 선운정사 등 2박 3일 동안 지역 사찰과 명소를 둘러보며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통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지묵스님은 사찰 순례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면의 불국토를 일구는 순례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다양한 전통산사 문화체험으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고멍드르멍 마음의 새기다를 진행 중인 제주 선덕사는 지난 17일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사찰 답사와 전통산사 문화유산 디자인 굿즈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전문 해설사를 통한 사찰 설명, 도자기 만들기, 불화 그리기 등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으로 참가자들 입소문을 타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선덕사는 다음 달 미디어 아트 기쁨을 찾는 실감 법화경을 구성해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가야 불교사 조명에 앞장서온 김해 지역 젊은 스님들의 모임 가야문화진흥원이 제6회 가야 명상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 16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춤과 선차를 활용한 명상을 주제로 열림극 천둥소리 공연, 차행법 수구회 선차 시연, 목탁소리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진흥원은 행사 전 김해 바람일 선언에서 이사장 도명스님, 통도사 학장 인혜스님, 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국제명상센터 개원식과 헌판식을 열고 가야정신문화선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야국제명상센터는 인도 부타팔라 스님이 운영하는 수행연구소 사띠 인튜스테이츠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명상을 통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가야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부산불교 문인협회와 발달장애인 단체 라온누리가 함께하는 시화전이 통도사 해장부각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통도사 계산대제 기간인 지난 17일 개막해 오는 10월 4일까지 계속되는 시화 전시회는 전 포교원장 해총대종사, 부산불교 문인협회 차정현 회장과 회원, 라온누리 발달장애인들이 동참했습니다. 해총대종사는 이번 시화전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이웃에 전하는 실천행위라며 발달장애인도 시와 문학에 대한 열망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인협회 회원과 장애인 작가는 80여 명의 자작시를 최인숙 사진작가의 작품에 담아 통도사를 찾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경북 구미 문수사가 스포츠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을 단합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인 파크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구미 지역 어르신들은 지난 17일 도계 파크 골프장에서 문수사 주지 월담스님, 김영식 국회의원, 장미경 구미 불교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를 즐기며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월담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효잔치 대신 파크 골프 대회를 열었다며 건강한 삶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는 남자 21팀, 여자 15팀, 총 150여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가을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제14호 태풍 남마돌과 관련해 피해를 본 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 지역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